안녕하십니까? 본 영상은 의료, 요양, 돌보미 이용자 중심으로 통합돼 새로운 지역사회 돌봄 체계인 통합돌봄 정책을 이해하고 이 제도 안에서 우리 서비스 제공기관들이 수행해야 할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인식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본 강의에서는 첫째, 통합돌봄 정책의 도입 배경과 제도 개혁. 둘째, 통합돌봄의 추진 체계와 업무 절차. 셋째, 서비스 제공기관이 현장에서 수행해야 할 핵심 역할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정책 개요. 우리나라는 2024년 기준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였고, 특히 75세 이상 후기 고령자의 급증으로 의료 요양 돌봄에 대한 복합적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장애인의 고령화 경향은 지속되며 장애 특성에 따른 복합적 욕구에 대한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의 돌봄 체계는 의료, 장기요양, 복지 서비스가 각각 분절적으로 제공되면서 대상자의 삶 전체를 고려한 통합적 지원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2024년 의료 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고 2026년 3월 의료 요양 통합 돌봄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통합 돌봄 정책의 핵심 목표는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시설이나 병원이 아닌 살던 곳에서 의료, 요양, 돌봄 서비스를 연속적 통합적으로 지원받으며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난 2023년과 2024년에 시행한 시범사업의 성과 분석 결과 통합돌봄 제도 이용을 통해 대상자들이 기존 거주지에서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추진 체계. 통합돌봄은 시군구를 중심으로 추진됩니다. 각 지자체에는 통합돌봄 전담 조직을 설치하고 전담 인력을 배치하여야 하며 지역의 통합돌봄 관련 업무를 심의 자문하는 통합지원협의체를 구성합니다. 시군구 전담 조직이 주도하여 보건소, 읍면동, 전문기관, 그리고 서비스 제공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통합지원회의를 통해 대상자별 지원계획을 수립 관리합니다. 통합돌봄 정책에서 가장 먼저 이해해야 할 것은 누가 통합돌봄의 대상자인가입니다. 법에서는 통합돌봄 대상자를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고 의료, 요양, 돌봄의 복합적인 지원이 필요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통합돌봄에서는 65세 이상 노인 중 장기요양 재가급여자, 급성기,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 퇴원 환자, 요양시설 등 퇴소자,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중점군, 장기요양 등급외자 및 등급 판정 대기자 같은 대상자가 중요한 지원 대상입니다. 이러한 대상자는 행정창구보다 서비스 제공기관 현장에서 먼저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서비스 제공기관은 현재 서비스 이용자냐 아니냐가 아니라 이 사람이 의료, 요양, 돌봄에 통합적 지원이 필요한 상태인가라는 관점에서 대상자를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통합돌봄의 핵심 서비스 영역은 크게 4가지입니다. 방문진료 등 보건의료 서비스와 방문건강관리, 노인운동 프로그램 등 건강관리 서비스, 장기요양 재택의료를 포함하여 방문간호,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등 장기요양 서비스, 노인 맞춤 돌봄, 일상생활 지원, 긴급 돌봄, 주거환경 개선 등과 같은 일상돌봄 서비스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서비스는 개별적으로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대상자의 필요에 따라 하나의 개인별 지원계획 안에서 연계되어 제공됩니다. 통합돌봄의 업무 절차는 통합지원 신청, 조사 판정, 지원계획 수립, 서비스 제공, 모니터링의 5단계로 이루어집니다. 먼저 신청 단계입니다. 대상자 본인이나 가족뿐 아니라 서비스 제공기관 종사자도 동의를 받아 통합돌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신청서 작성 지원을 받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조사 판정 단계로
지자체는 사전조사를 통해 통합한정조사군과 지자체 자체조사군으로 구분하여 의료, 요양, 돌봄 필요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대상자의 복합적인 욕구를 파악 및 분석합니다. 이러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개인별 지원 계획을 수립하는데요. 개인별 지원 계획에 담긴 서비스 내용과 역할 분담은 지자체, 전문기관, 서비스 제공기관 등으로 구성된 통합지원회의를 통해 확정합니다. 이후 계획에 따라 의료, 요양, 돌봄, 주거 서비스가 연계 제공되고 마지막으로 대상자의 상태 변화에 따라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필요시 계획 조정이 이루어집니다. 서비스 제공기관 역할. 이제 통합돌봄 체계에서 서비스 제공기관이 수행해야 할 역할을 살펴보겠습니다. 통합돌봄 체계에서 서비스 제공기관은 단순한 서비스 수행 주체가 아니라 대상자의 삶을 중심으로 한 통합지원의 핵심 파트너입니다. 서비스 제공기관의 역할은 크게 대상자 발굴과 연계, 서비스 제공, 모니터링 및 정보 공유, 협력 조정으로 구분됩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첫째, 서비스 제공기관은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돌봄 필요가 있는 대상자가 있다면 통합돌봄 제도를 안내하고 연계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추가적인 돌봄 필요가 확인된 경우 서비스 제공기관은 통합돌봄 신청을 직접 연계하거나 안내할 수 있습니다.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제공기관에 많은 관심이 필요합니다. 둘째, 개인별 지원 계획에 따른 서비스 제공입니다. 서비스 제공기관은 통합지원회의에서 확정된 개인별 지원 계획과 서비스 제공 의뢰서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이때 지자체가 제공하는 서비스 제공 의뢰서상 대상자 정보와 주요 욕구, 그리고 연계 서비스 계획 등을 꼼꼼하게 확인하여 정확하고 책임있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모니터링과 정보 공유입니다. 서비스 제공기관은 개인별 지원 계획에 맞게 서비스가 적절하게 제공되어 대상자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지에 대한 점검을 해야 합니다. 지자체는 대상자에게 개인별 지원 계획이 안내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주기적 또는 필요시 수시로 모니터링을 진행하며 서비스 이용 현황 및 서비스 내용에 대한 만족 여부, 대상자 상태 변화, 서비스 목표 및 제공계획 변경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이를 위해 서비스 제공기관은 대상자에게 제공된 서비스 내용과 상태 변화 등의 결과에 대해 지자체에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유해야 합니다. 서비스 제공 중 대상자의 상태 변화나 위험 요인이 확인되면 이를 서비스 제공 기록지에 기록하고 통합지원회의를 통해 관련 기관과 공유해야 합니다. 특히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확인되는 건강 악화, 생활 환경 변화, 돌봄 공백 위험 등은 행정이나 타 기관이 사전에 파악하기 어려운 정보입니다. 따라서 서비스 제공기관은 첫째, 변화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고 둘째, 이를 서비스 제공 기록지에 정확히 남기며 셋째, 통합지원회의를 통해 지원계획 조정에 적극 의견을 제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협력과 조정 역할입니다. 통합돌봄은 단일 기관이 수행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서비스 제공기관은 의료기관, 보건소, 지자체, 타 복지기관과 협력하여 대상자의 삶을 중심으로 한 통합적 조정자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법과 시행령, 그리고 사업 지침에서는 서비스 제공기관을 통합지원회의의 참여 주체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회의에 참석하는 수준이 아니라 대상자의 생활 변화와 서비스 효과를 가장 가까이에서 확인하는 핵심 정보 제공자이자 조정 파트너라는 의미입니다. 의료, 요양 통합 돌봄 정책은 분절적으로 제공되었던 의료와 돌봄의 서비스들이 대상자의 건강과 돌봄 필요도에 맞게 지자체와 유관기관이 협의와 조정을 통해 제공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따라서 서비스 제공기관과 지자체 간의 소통과 협력은 제도의 안착과 대상자의 돌봄 욕구 충족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서비스 제공기관은 더 이상 개별 서비스 수행에 그치지 않고 대상자의 삶을 함께 설계하는 통합돌봄의 핵심 주체입니다. 여러분의 전문성과 협력이 지역 사회에서 통합돌봄이 제대로 작동하는 가장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통합돌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